안녕하세요. 요교양입니다. 오늘 저희 센터에 여러 손님들이 오셨어요. 요양보호사 교육원 하고 계신 선생님이 오셨고요. 나중에 방문간호랑 제가 센터를 창업을 생각하고 계신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얼굴 작으니까 앞으로. 선생님 너무 앞으로 가시니까. 우리 찍고 있었어. 찍고 있어? 아니 그냥 해. 아니, 귀여워졌네, 쿠키 이제. 영상 이런 거예요. 나중에 쓰려고? 줄어졌지? 쿠키 영상. 해보기 안 나중에 되네. 쿠키 영상으로? 쿠키 영상 해볼까요 그러면? 그러면 나중에 쿠키를 하시면 되지 뭐. 그죠? 아니, 좀 편집 기술도 있고. 다들 편집 기술 없는 거 아니야 혹시? 없어요. 그런 거 그냥 없어. 일단 하는 거죠. 일단 나는 할 때 하는 건데. 아이고 편집 기술이야. 여기 뭔가. 궁금한 거 좀 물어보겠습니다. 방문 목욕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차량은 금액이 너무 비싸잖아요. 네. 구입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죠. 방문 목욕은 대상자가 아무나 본인이 원하면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방문 목욕은 아무나 할 수 있죠. 이미 등급 받으신 분들 자체가 일상생활 스스로 네네. 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아무나 다 할 수가 있는데 방문 목욕을 하실 때는 개인별 장지 요양 이용 계획서 안에 급여 종류에 보통 방문 요양만 있기도 하고 주야간 보호를 희망하신 분들은 주야간 보호도 있고 방문 간호도 있고 방문 목욕도 있는데 거기에 방문 목욕이 없는 분들은 등급 받을 때 그 용지 하단에 보면은 건강보험관리공단 전화번호가 있어요. 거기 전화하셔갖고 방문 목욕도 넣어주세요. 그 급여 종류에 방문 목욕도 넣어달라고 하면은 넣어주면 그때부터 이용할 수 있거든요. 금방. 보통은 이제 그 관련 고시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목욕이 주 1회가 기본이에요. 근데 주 1회를 네네. 초과해서 하는 경우가 네. 뭐 요실금이나 아니면 변실금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피부 손상의 우려가 있는 분들이 네. 주 1회를 초과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원래 그 기본이 이래고요. 네, 기본이 이래고 관련 고시 안에 언급이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은 요실금이 거의 다 있어요. 네, 맞아요. 남자분들도 그렇고 여자분들도 그렇고 거의 다 있는데 네. 그리고 우리도 집에서 샤워를 일주일에 한 번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여름에는 특히. 네, 여름에도 그렇고 겨울에도 그렇고 요즘에 뭐 일주일에 한 번 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연세가 드신 분들은 피부가 건조하기 때문에 횟수를 좀 더 줄이긴 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하신 분들 일주일에 한 번, 정말 많이 하신 분들은 이제 일주일에 2번 정도 보통 하세요. 그리고 차량 있는 분들은 차량으로 하시고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예전에는 목욕하는 선생님들을 모시고서 저희가 갔어요. 어르신들이. 가정형 목욕이긴 하지만. 그런데 저희가 튜브도 처음에 이용을 하고 해봤어요. 저희 다 이용했어요. 복지연구에 있는 것을 이용을 해봤는데 네. 무릎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바닥에서 쭈그리 앉아서 하는 튜브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어르신들이. 그래서 튜브를 이용할 수가 없어요. 이용이 힘들어요. 미끄러져서 또 안에 물속에 푹 들어가면 위험할 것 같아. 그리고 튜브가 이게 바람을 넣으면 상당히 크거든요. 크기 때문에 크잖아요. 네. 일반 화장실 안에 그 욕조가 들어갈 공간이 없기도 하고 그래서 거실에서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물난리가 나가지고 어르신들 완전 싫어하세요. 그리고 쭈그려 앉기도 힘들고 어디 잡고 일어날 데가 없기 때문에 힘들어하셔서 그래서 목욕 의자를 하시더라고요. 일반 가정형 목욕은 거의 목욕 의자를 하셨어요. 그것도 수가를 받을 수 있나요? 수가를 받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동식 욕조에 사용 불가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게 하는 거고 그리고 그 항목이 따로 써야 되나요? 특이사항에다 원래 메모를 그게잖아요. 남겨주면 돼요. 특이사항에다가 메모를 그렇게 남겨주면 하시는 되고. 분들이 더 많겠네요. 그러면 최근에는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분들은 거의 그렇게 하신다고 보면 돼요. 이동식 욕조는 저는 사용하신 분들 못 봤어요. 그러니까 가정 내에 있는 욕조를 쓰시는 분들은 계셨어요. 계셨는데 그분은 근데 대신 일어날 때 옆을 잡고 일어날 수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아예 박혀있기 때문에 공간이 그렇게 따로 차지하지는 않으니까 하시는데 목욕할 수 있는 그 기본적인 조건이 뭐 차량하고 또 어떤 차량을 이용해서 차량 안에서 목욕하는 게 있고 네. 차량이 있으면서 차량 그 바깥 가정 내에서 하는 목욕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하는 것처럼 차량 없이 네. 가정 내에서 하는 목욕이 있어요. 세 가지로 네, 3가지 수가가 종류가 있는데 네네. 그런데 가장 이제 비싼 것은 차량 이용해서 하는 게 다 비싼 네네. 거죠. 그런데 부득이하게 차량도 있고 차량 갖다 줄 수 있지만 어르신이 나 차량에서 안 하려 할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 차량에서 하면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거다 보니까 이게 뭔가 피부 질환이 생길 수도 있고 뭐 기타 다른 이유로 인해서 못 할 수도 있는데 네. 그런 경우에는 다 이제 가져다가 어르신 댁에서 그 해당 물품을 가져가지고 목욕을 시행을 하는 거고
어찌보면 2인 1조가 기본이기 때문에 2인 1조로 해서 그렇게 제공을 하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차량 목욕도 필요할 것 같고 네. 일반 뭐 가정 내에서 하는 목욕도 다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인천에는 차량 목욕 하시는 센터가 그래도 여럿 있나요? 많이 있죠. 많이 있어요? 네, 많이 있어요. 제가 지금 연수구에 있으니까 연수구에만 해도 그래도 한 10여 개까지는 안 돼도 조금 더 적게는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 인천은 많이 활성화된 것 같아요. 다른 지역도 그럴걸요? 그렇게 저희가 차량을 이용을 해도 어르신들이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방문 요양에서 목욕 도움이 있잖아요. 네. 요양보호사가 하는 일 중에서. 그래서 그 목욕 도움이 신세 지원에 대한 서비스인데 방문 요양하면서 방문 요양사로부터 목욕 지원을 하고 싶지 다른 외부인 둘이서 와서 모르는 사람 앞에서 옷을 벗고 목욕하는 거에 대해서 싫어한다고. 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오는 게 싫어할 수도 있는데 네네. 방문 요양에서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거지 방문 요양은 그래요. 왜냐면 일상생활 중 이렇게 하는 거지 거기서 목욕하라고 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대신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냥 샤워 개념으로 가볍게는 제공을 하고는 있어요. 목욕이라고 하긴 그렇고. 그런데 차량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이 또 이제 희망하는 내용이 있죠. 내 집에서 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것저것 묻히고 하지 말고 갈아입을 옷만 챙겨가고 어르신과 같이 가면 깨끗하게 또 샤워해서 또 이제 다 준비돼가지고 오니까 내 집에 물 튈 것도 없고 외부 사람 들락날락 안 해도 되니까 그런 게 있어가지고 차량 목욕을 또 많이 하시죠. 많이 하시는구나. 차량 목욕도 저는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이런 도심에 있는 데는 조금 덜하지만 외곽에 있는 데는 역시 춥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또 바닥 미끄러질 수도 있고 그럴 땐 차량 목욕 필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차량 목욕이 아니면 목욕팀을 꾸리기가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네. 이제 막 예를 들어서 가족 요양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서로 아는 사이요, 두 명이. 네. 그러면은 서로 가족 요양하면서 방문 목욕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2인 1조가 방문 목욕은 기본인데 서로 이임이 되니까 요양보호사가 되니까 네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서비스를 안 하면서 하는 건 문제가 되겠지만 서비스를 다 하니까 이건 문제가 되진 않아요. 네. 그렇지 않으면 일반 차량 없이 하는 가정 목욕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팀 꾸리기도 어렵고 그분들이 그 1시간을 위해서 차량을 또 본인 이동할 때 이동 시간 버려가면서까지 하는. 그럼 실질적으로 방문 목욕 차량 없는 곳에서는 방문 목욕이 활성화가 안 되었다는 그렇죠. 건 활성화 될 수가 없어요. 수가 없어요. 네. 그냥 그렇게- 샤워 정도로 집에서 방문 요양보호사가 그 하는 서비스 제공한다? 그건 그럼 거의 다 하죠. 그거는 거의 다 네. 하시면은 할 필요 없겠네요. 2인 1조로 해서. 그걸로 만족을 못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고, 네. 그리고 남자분들은 요양보호사님들이 목욕시키기를 좀 어려워. 꺼려져요. 그렇죠. 꺼려진다 하시죠. 왜냐면 성별이 다르고 하니까 더더욱이나 그렇고 몸이 불편하다 보면은 홀딱 걷고 있는 상태에서 확 짚다가 또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더더욱 차량 목욕을 차라리 추천을 하죠. 방문 요양에서 남자 대상자 어르신들이 그 비율적으로 보면 얼마큼 되시나요? 10%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머, 그러면 여성들이 더 많은 거예요? 네, 여성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유튜브에 보면 성희롱 쪽에서 30% 이상이 뭐 성희롱을 뭐 당했다라는 그런 유튜브가 있던데 저는 좀 이해가 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 교육을 하면서 이거는 너무 데이터가 오버다라고 생각. 선생님들 그걸 좀 어려워하시니까. 저는 오버는 아닌 것 같아요. 오버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분들이 한 집에서 계속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분들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어르신 댁에 또 가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A라는 요양보호사가 여러 어르신들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남자분들 당연히 겪을 수가 있겠죠. 저는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죠. 이분이 10%밖에 안 되니까. 아니요, 훨씬 더 될 수 있죠. 실제로 발생되는 케이스는. 저희 이제 병원 같은 경우는 남자분들이 저희가 여성 전용 룸인데 남자분들이 되게 많이 오시는 거예요. 한 방은 여성 전용인데 한 방은 코너방은 남자분으로 다 채웠거든요. 네. 이제 남자분들이 요양원에서도 좀 기피하시기도 하고 그런가요?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좀 그 공격적이고 이런 분들이 또 병원으로
모시는 것 같긴 합니다. 그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남자분들이 집에서도 케어를 받는 분들도 많이 있을 수도 있겠다. 요양원에도 안 받을 수 10%는 넘는 것 같고 한 1-20%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어르신들은 연세가 들면 당연히 이게 인지가 떨어지잖아요. 이게 자연적인 현상인데 그게 치매인지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노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또 떨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남자들은 이제 본능이잖아요. 우리 마스터베이션 하는 것도 남자들은 100% 하잖아요. 여자랑 달리. 그런 것처럼 내 집에서 본인이 자연스럽게 하는 것 자체가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느끼기에는 그게 자연스럽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내 가족이 아니잖아요. 내 가족이 아닌 사람이 혼자서 파지를 내리고 막 만지자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여기 좀 앉아봐 해서 막 이런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저도 납득이 안 될 수 있으니까 제가 그 입장이 된다면 어르신들은. 근데 남자분 하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뭐 괜찮으신가요? 네, 괜찮은데 근데 그게 센터에서는? 대처를 잘해야 돼요. 처음에 그런 일을 경험을 했을 때 단호하게 잘라야 돼요. 흐지부지하게 넘어가게 되면은 이분들은 점점 더 심해지거든요. 다른 선생님들도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확실하게 자르고 나면 그 다음엔 잘 안 해요. 치매 어르신들이라도 단호하게 했을 네, 치매 때는 어르신도 마찬가지고 치매 어르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단호하게 한 번은 확 잘라야 돼요. 잘라요. 저희 교육할 때 화내지 말고 단호하게 딱 거절해라는 교육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치매 쪽으로 가면 자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다. 그래서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나? 이 사람이 바지를 하면 다른 걸로 바꿔 입혀본다? 뭐 이렇게 이제 나오거든요. 남자분들은 성희롱이 문제. 좀 이제 어디에 침범이 됐냐에 따라서 뭐 전두엽은 성격 변화가 와가지고 막 의심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우리 어르신들 아무것도 아닌 그냥 소소한 건데도 이거 가져갔네 내놔라 막 이렇게 의심을 하고 그러면 보호사님 입장에서는 이게 질환인 걸 알면서도 내가 당하면 또 그 입장은 달라지거든요. 또 어르신들도 발차기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인지 저하 되신 분들은 여자분들도 공격적인 성향 보이면 진짜 힘들어요. 굉장히 보호사님들. 힘들죠. 그런 게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분들은 내가 단호하게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제가 해서 하긴 감당하기 힘드실 것 같아요. 1대1로 하시기에는. 1대1로 하기는 요양원이나 병원으로 보내시지 않으세요? 요양원에 가도 요양원에서도 받아줘야 말이죠. 그럼 안 받아주고 네. 병원으로 이제 오시겠네, 그죠? 병원으로 가실 수도 있는데 보호자들이 보내기를 원치 않는 분들도 또 계시죠. 딜레마에 빠져 있네요. 시대적인 흐름. 요양원도 필요하고 병원도 필요하고 그죠? 제가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내년부터 바뀌는 내용 중에 하나가 저런 게 있었어요. 어르신들 중에서 욕설을 육두문자를 남발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보호사의 인권침해 관련해가지고 녹음기를 부착해서 이제 가도록 하는 게 이제 내년부터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현재 지금 시범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그런데 그게 이제 그렇게 인권침해가 발생되는 댁에 수급자 댁에는 요양보호사 2명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솔직히 2명이 제 생각에는 거기에 필요한 게 아니고 치매 어르신이나 이런 덱에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공격적인 성향을 보일 때 여자 혼자서 맡고 있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렵습니다. 자, 우리 교육생 선생님들이 두려워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러신 분들은 이제 요양원을 가셔야 돼요. 지금 저한테 답을 유도하시는 거죠. 안 돼, 지금 뭐 실제로가 못 갖고 있다니까요. 가시죠. 가시고 보호자분들 이제 지쳐서 더 이상 요양원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제가 센터 우리 선생님들이 뭐 제가 보내나요? 보호자분들이 보내시는 거지. 지금 만만한 게 아니에요, 정말. 만만치 않아요. 네. 진짜 돌봄을 하는 건 쉽진 않은데 네. 근데 그런 분들의 비중이 절대 많은 건 아니에요. 대신 우리가 학교에서도 네. 보면 전체 예를 들어서 뭐 300명의 학생이 있으면 그 중에서 문제아가 300명이 아니잖아요. 네. 한두 명의 그런 이제 이슈를 만드는 학생들이 되게 크게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은 다 좋아요. 우리 어르신들 다 좋고 우리 어르신 중에 한 분도 나 죽을 때까지 내 옆에서 같이 있어야 돼 이런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형님 동생 하면서 어디 가지 말라고. 요양보호사랑 우리 보호사 네. 선생님들이랑 맞아요. 어디 가지 말고 네. 같이 있자. 네. 그렇게 이게 되게 사이좋게 지내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본인이 입원하더라도 어디 가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줘 이런 분들도 많아요. 네네. 그리고 다른 댁도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허리를 다쳤어요. 넘어져가지고 다쳤는데 자기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다 나으면 오라고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은 다 좋아요. 대부분은 그렇진 않아요. 그쵸?
대부분 저희도 그래요. 책에서도 보면 치매 쪽에서도 정말 많은 한 100명에서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얘기가 치매 쪽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먼저 시도하기도 전에 겁을 먹고 안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그렇죠. 이제 치매랑 관련된 쪽에서는 접근하시는 방법을 좀 다르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요양보호사님들 연결을 할 때 미리 이분이 치매가 있는지 아닌지 어떤 컨디션인지를 얘기를 드려요. 뭐 와상 상태라든지 아니면은 뭐 돌봄에서 어디까지 제공이 가능한지 이런 걸 다 말씀을 드리는데 치매 있는 분들은 특히나 보통 가방을 안 가져가거나 우리 요양보호사님들이 안 가지고 다니거나 아니면은 가지고 다닌다고 하더라도 물건이 들어가지 않을 만큼 작은 걸 들고 다니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만약에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면은 나는 가방도 안 가지고 다닌다는데 내가 어디다 뭘 넣고 다니겠냐 이렇게도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보통 이제 의심할 때는 가족분들이 이미 한두 번 그런 걸 경험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아니란 걸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이제 겪으면 힘들어서 그런 거니까 그런 상황을 좀 줄이려면은 그냥 근무하신 시간만 있고 큰 가방이나 이런 것은 들고 다니지 마시고 좀 이렇게 하셔야죠. 여러 다양한 방법이 센터에서 있네요. 방법을 취해야죠. 뭐. 네. 제가 이제 교육이 현장에 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센터에 오니까 많은 것들을 이제 얻고 갑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요양보호자 센터 네네. 운영하시는 선생님하고 대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